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84쪽에 챕터 38 유형자산의 재평가 3 나와 있죠. 자, 먼저 재평가가 시험에 중요한데요. 자,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재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여태까지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재평가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건물은, 토지는 비상각자산이겠지만 건물은 뭐예요? 감가상각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했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의 처리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자, 비례법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느냐? 순액법이 있는데 기업은 둘 중에 하나 뭐 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면 무슨 법이 나올 거냐? 비례법. 타 시험은 비례법만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비례법을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법은 뭐냐? 볼까요?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출치세요.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취득원가를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비례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비례법의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법 볼까요? 자, 여기는 재평가 전이고요. 여기는 재평가 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재평가 전에 취득 원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취득 원가가 1,000원입니다. 5년 쓸 거야. 그러면 취득 원가 나누기 정액법으로 N빵 하면 5로 나누면 1년에 얼마 생각하죠? 200원 생각하겠죠. 그런데 2년 후에 재평가했습니다. 몇 년? 2년 뒤에 재평가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죠? 2년 지났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될까요? 400원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무슨 금액이 계산될까요? 장부 금액은 얼마냐? 600원이 되겠습니다. 600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고 기말에 건물을 공적가치로 평가했더니 재평가 금액이 얼마냐? 720원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장부 금액이 얼마인데요? 600원인데 공적가치가 얼마 됐느냐? 720원 됐나요? 72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올랐나요? 오케이. 오르면 뭐라고 그래요? 자본이 되겠죠. 자본. 뭐라고 그래요? 너의 이름은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 될까요? 120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쉽게 출제된다면 이렇게 건물의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고 물어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선상각 후 재평가입니다. 먼저 상각하시고 재평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상각 후 재평가가 되니까 장부금액은 600원 있었는데 720원에 재평가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가 된다? 120원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거죠. 무슨 법이에요? 비례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고요. 자,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뭐예요?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맞춰놔요. 얼마로 맞춰놔요? 장부금액을 720원으로 맞춰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600원이 720원 됐으니까 올랐나요? 몇 프로 올랐어요? 20% 올랐죠. 600원에 20%면 120원 오르는 거죠. 그러면 재평가 비율을 찾아야 돼요. 얼마 나누기? 720원 나누기 720원 나누기 600 하면 재평가 비율은 뭐가 되느냐? 1.2가 되겠죠. 맞나요? 720 나누기 600이면 1.2. 그러면 이때 이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재평가 비율만큼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점이면 얼마 되오죠? 취득원가는 1200으로 바뀌겠고요. 감가상각 누계가 400원 있었는데 역시 1.2만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 480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장부금액을 재평가 금액으로 맞춰놔요. 그리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재평가 비율만큼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원에서 480원 빼면 장부금액은 720원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 이거죠. 자,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것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평가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얼마? 480원. 그죠? 재평가 전에는 400원 있었는데 보고 기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 증가됐으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얼마? 480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480원 물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케이스 2. 재평가로 인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재평가 전보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그러면 얼마? 80원 증가됐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예를 바꿔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자, 볼게요. 똑같습니다. 자, 재평가 전에 취득원가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장부가 600원인데 얼마에 재평가했느냐? 480원에 재평가를 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떨어졌나요? 장부금액 600원인데 지금 장부에 보고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잖아요. 480원이니까 얼마 떨어졌나요? 120원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떨어진 거 뭐라고 그래요? 재평가 손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재평가 손실은 얼마? 120원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X2년도에 재평가 손실은 얼마가요? 이거죠? 그러면 120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너는 누군가요? 그러면 나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이 재평가 후에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 이걸 메꿀 수 있을까요? 메꿀 수 있겠죠. 자, 600원이 얼마 됐나요? 480원 됐으니까 재평가 비율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480원 나누기 얼마? 600원 하면 얼마가 될까요? 80%가 되겠죠. 20% 떨어졌잖아요. 600원에 20%면 120원 떨어졌으니까 480원으로 맞춰놓겠죠. 됐나요? 그러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겠다. 그러면 0.8만큼 때리면 되겠죠. 그러면 1000원에 0.8이면 얘는 얼마로 돼요? 800원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0.8 곱하면 48에 32, 320원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800에서 320 터니까 480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인가요? 얼마? 320원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재평가로 인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재평가 전보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 했나요? 감소했죠? 오케이. 그러면 자, 재평가로 인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감액되었는가요? 얼마가 감액됐어요? 얼마가 줄었어요? 400원 있었었는데 지금 보고 기말에 재평가 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320원이니까 얼마가 감액됐나요? 감액돼야 할 감가상각 누계액은 80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자, 요 문제 가지고 물어봅니다. 지금 자, 1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내역요소 몇 년이라고 그랬나요?
5원으로 N빵 하니까 200원씩 삼각했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X2년도라고 그랬어요. X1년도에 감가상각비 200. X2년도 감가상각비 얼마? 200. 200씩 떨겠죠.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X2년도에 재평가 손실은 얼마인가요? 그럼 얼마? 120원이 되겠죠. 600원이 480 됐으니까 재평가 손실은 12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네요. X2년도에 당기 손익의 재평가로 인해서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X2년도에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얼마일까요? 얼마? 320원이 됩니다. 어려워요? 자, 여러분 재평가 손실을 물어보면 얼마예요? 120원이죠. 그런데 X2년도 당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면 여러분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있었나요? 200 있었나요? 오케이. 그리고 X2년도에 재평가 손실 얼마를 비용으로 인식했나요? 120.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비용이 되겠고 재평가 손실도 비용이니까 그죠? 얼마가 될까요? 320원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얼마? 3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비가 나왔나요? 별표 치세요. 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으로 구분할 때 원가 모형도 감가상각을 하고요. 손상도 인식하고요. 그죠? 재평가 모형일 때도 감가상각을 하고요. 손상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이 됐던 재평가 모형이 됐던 감가상각도 인식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합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투자부동산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 하셔야 돼요.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이든 재평가 모형이든 감가상각도 하고 손상도 인식하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동글배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오답으로 파기 좋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유형자산의 재평가 시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경우에 손상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답으로 팔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 별표. 원가 모형이 됐던 재평가 모형이든 감가상각해. 그리고 손상도 인식해. 둘 다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2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 두 문제를 통해서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확인 사살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국은 유형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X년도 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000원입니다. 내역연수 5년이고요. 정의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결과 X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1,600원으로 확인됐고요. 동 건물과 관련하여 한국의 X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여기는 재평가 전이 되겠고요. 여기는 재평가 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자, 취득원가는 얼마냐? 1,600에 취득했습니다. 아니, 1,000원에 취득했나요? 1,000원에 취득했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 1,000원 나누기 내역연수 5년이니까 얼마? 200원이 감가상각했겠죠. 따라서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재평가 전에 장부금액은 800원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재평가로 공정가치가 얼마? 1,600원이니까 이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맞춰놔요.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맞춰놔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어렵지 않죠? 자, 800원이 얼마 됐나요? 1,600원 됐으니까 얼마 올랐나요? 800원이 올랐죠? 오른 뭐라 그래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무엇이 증가되느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무엇이 증가된다? 자본이 증가된다.
맞나요? 오케이. 그죠? 오케이. 그러면 오른 거 그랬으니까 오르면 뭐가 증가된다? 자본이 증가되니까 계산할 이유도 없었었어요. 왜? 800, 800, 800, 800, 800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 5번. 재평가 2, 800원만큼 무엇이 증가된다? 자본이 증가된다. 뭐가 증가된다고요? 자본이 증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면 뭐예요? 자본이라며요. 됐나요? 오케이. 만약에 이게 비례법으로 했을 때 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메꿀 수 있을까요? 왁구 맞출 수 있겠어요? 자, 800이 얼마 됐나요? 1600 됐으니까 몇 배 올랐어요? 2배.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000. 여기다가 2를 곱하면 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해서 한번 사이즈가 좀 크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은 X년도 초 500에 샀습니다. 박으세요. 500. 500에 샀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고 건물을 취득하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며 재평가 회계 처리는 나왔나요? 거기.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 취득원가를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X년도 말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480만 원이 되겠고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니 이거죠. 단 한국은 X년도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선상각 후 재평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자 볼까요? 자 500이거든요. 자 N빵 5로 나누니까 100만 원씩 상각을 하겠죠. 100만 원. 그러면 장부는 얼마 남을까요? 400만 원이 되겠죠? 400. 됐나요? 그런데 보고기 말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얼마? 480으로 맞춰놓죠. 그러면 이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맞춰놓습니다. 째려볼까요? 그러면 재평가 비율을 찾아야 돼요. 느낌 팍 오죠? 20% 올랐네. 그러면 480만 원 나누기 400이니까 20% 올랐나요?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1.2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500에 1점이면 얼마 될까요? 600이 되겠고요. 100만 원에 1점이면 얼마 될까요?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인가요? 그럼 얼마?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답은 1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재평가로 인해서 자 재무상태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120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재평가로 인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그러면 얼마 증가됐나요? 2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나 증가됐나요? 그러면 얼마? 20만 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쉽게 나온다면 자 400이 480 됐으니까 80만 원만큼 올랐나요? 오르면 무엇이 증가한다? 재평가 잉여금 감목을 하여 무엇이 증가된다? 자본이 증가된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6쪽으로 넘어갑니다. 86쪽에 유형자산의 제거 처분입니다. 우리 시험에 15회, 16회, 18회, 19회 출제됐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매각에 의한 처분 출제세요. 이런 문제 나왔네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나가야지. 그죠? 팔았네. 그러면 장부에서 제거시킨다. 이때 장부금액과 매각금액을 비교해서 매각금액이 크다. 잘 팔았네. 그러면 처분 2. 그죠? 손해봤네. 처분 손실. 이때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부금액 나왔나요? 이것도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 등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자손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잔액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나와 있죠? 보시라고요. 유형자산 비품 취득원가 1,000원, 감가상각 누계, 손상차손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은 유형자산을 직접 차감한다. 아웃, X, 아웃이에요. 직접 차감한다이 아니라 차감 표시에 자산의 차감 계정이야. 그러면 장부금액은 600원 내겠죠. 그러면 매각에 의한 처분손익 계산은 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취득원가 1,0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빼니까 장부는 6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니까 600원을 7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얼마? 1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87쪽에 한국은 X년도 초 설비 내역연수 4년 잔존가치 200원 2,000원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다가 X 1년도 말에 1,400원을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손익은 껌이죠. 자 판때기 깔아볼게요. 자 취득원가는 얼마에 취득했느냐? 2,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2,000원에서 감가상각합니다. 취득원가 2,000원에서 잔존가치 얼마 있나요? 200원 있나요? 취득원가 2,000원, 잔존가치 200원. 나누기 내역연수가 몇 년? 4년. 그러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 450원이죠. 맞나요? 그러면 1년 사용하다가 처분했으니까 야야 1년 쓰다가 팔자 하고 감가상각을 했더니 450원입니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장부금액은 1,550원이 되겠죠. 1,550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느냐? 처분금액은 1,400원에 처분했으니까 얼마 손해봤나요? 150원이 처분 손실이 되겠죠. 아니 1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악구를 맞춰서 하셔야 돼요. 조심할 것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감가상각을 빼야 돼요. 빼니까 뭐가 나와요? 장부를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바로 처분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빼면 장부에다가 처분했으니까 150원만큼 처분 손실. 난이도는 뭐 했나요? 하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는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 할만해요. 그죠?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 할만한데 물어본 게 줄쳐볼까요? X2년도 말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는 물어봤죠.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합계는 이거 물어봤죠. 자, 그죠? 그러니까 처분손익을 물어보면 쉬워요. 근데 처분손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으면 우리 시험에 처분했을 때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X년도 1월 1일 유형자산 취득원가 만원, 내역연수 4년, 잔존가치는 0이고요. 연수학교법으로 삼각해왔네요. 그죠? 그 후 X2년도 12월 31일 2년 동안에 연수학교법으로 삼각하다가 4,000원에 처분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은 얼마인가요? 이거죠. 자, 그러면 연습이니까 여러분 X1년도와 X2년도의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X년도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취득원가는 얼마 나왔냐면 취득원가는 10,000원이 되겠고요. 잔존가치 없고 내역연수는 몇 년이냐? 4년이 되겠죠. 곱하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슨 합계법이죠? 연수합계법이니까 내역연수가 몇 년? 4. 4의 합계 얼마? 10. 그러면 10분의 4가 올라타겠죠. 10분의 4 떨면 얼마가 되느냐? X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 될까요? 4,000원 되겠죠. 선생님 X년도는 할 필요 있나요?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자 볼까요? 자 X2년도 보면 취득원가 10,000원에서 잔존가치 없고요. X2년도는 뭐가 되느냐? 10분의 3이 되겠죠? 10분의 3. 4 떨고 3 떨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될까요? 3,000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왁구 맞춰볼게요. 자, 취득 원가는 얼마에 취득했냐면 10,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감가상각 누계가 누계를 계산해야죠. 누계. 그래야 뭐가 나올까요? 장부 금액이 계산되겠죠. 여러분 누계는 2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는 10분의 4, 2차는 10분의 3. 그러면 10분의 7 누계. 여기 있네요. 누계. 4,000, 3,000. 그러면 7,000원이 되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 7,000원. 맞나요? 오케이. 장부는 얼마? 3,000원이겠죠. 여러분 누계는 참고로 한 방에 날릴 수 있죠. 한 방에 날리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날리면 이렇게 되겠죠. 10,000원 곱하기 10분의 7. 오케이. 누계를 물어보면 1차는 4가 되겠고요. 2차는 3이니까 10분의 7이 올라타겠죠. 맞아요? 그러면 10,000원에 10분의 7이니까 7,000원. 따라서 장부는 얼마가 되겠죠? 3,000원 되겠습니다. 이거를 얼마에 처분했느냐? 처분 금액은 동자산을 4,000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 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처분 손익은 얼마가 되죠? 1,000원 되겠죠. 1,000원. 맞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 1,000원입니다. 돼요? 그러면 X2년도 말에 처분했으니까 X2년도 말에 처분 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1,000원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면 5번에 1,000원이 증가해 이러면 곤란하죠. 망한 거예요. 왜요? 처분 손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에 미치는 영향이냐? X2년도에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1,000원. 비용이 되겠고 X2년도 그러니까 이거죠. 결론. 비용은 얼마죠? 3,000원이 되겠고 수익은 얼마죠? 1,000원이니까 털면 얼마? 2,000원이 당기순이익이 뭐 할까요? 증가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즉 당기순이익 3,000원은 죄송합니다. X2년도 감가상각비 3,000원은 당기순이익이 뭐하죠? 감소. 당기순이익이 감소. 그러나 처분이익 1,000원은 수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 얘는 3,000원이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겠고 1,000원은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증가되니까 결국은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얼마? 2,000원이 뭐한다? 증가. 아니 죄송합니다. 비용이 더 많나요? 비용은 3,000원이 감소되겠고 당기순이익이 수익은 1,000원이 증가되니까 당기순이익은 2,000원만큼 뭐예요? 감소.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겠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88쪽에 보면 유형자산에 뭐가 나왔나요? 손상 나왔습니다. 손상이라는 건 뭐예요? 쉬운 말로 망가졌어요. 쉬운 말로 망가진 거죠. 손상. 건물이 폭탄 맞았어요. 슬픈 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 차가 물에 잠겼어요. 동동 떠다녀요. 슬픈 일이죠. 그죠?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중고시장에 넘겨야 돼요. 그죠? 넘겨요. 그럼 팔면 어때요?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차손 물어봤나요? 손상 차손을 물어봤죠. 무슨 차손? 손상 차손이라는 얘기는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액,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액 금액만큼 차이만큼을 손상 차손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아시죠? 장부맥은 제 차에 장부맥은 얼마냐? 200입니다. 그런데 회수 가능액은 120이야 라고 볼게요. 내 차의 장부는 얼만데요? 200인데 회수 가능액은 120이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 가치가 하락했나요? 80만 원만큼이라는 무슨 차손이라는 손상 차손이라는 뭘로 시켜요? 비용. 그래서 손상 차손은 뭐예요? 비용.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 회수 가능액이 장부맥에 뭐 하는 경우? 미달. 회수 가능액이 장부맥에 미달. 미달이에요. 초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커야 돼요? 장부가 커야죠. 장부는 200인데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20이야 라고 한다면 80만 원만큼 손상 차손이라는 뭘로 식한다? 비용.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손상 차손에 회계 처리 나왔나요? 차변에 무슨 차손? 손상 차손. 안 쓸게요. 손상 차손은 비용으로 인식하겠고요. 대변에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무슨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됐나요? 넌 누구니? 자산의 나는 자감 계정이야. 아까 전에 봤었죠? 장부금에. 그래서 차변에 손상 차손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겠고요. 대변에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이 회계 처리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상 차손 누계액은 자산의 자감 계정이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유용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아웃. 안 돼요. 손상 차손 누계액은 유용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아웃. X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때 회수 가능액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그죠? 하나는 순공정가치, 하나는 사용가치가 있겠죠. 그죠? 공정가치는 내가 팔면 얼마나 받을까 이거죠. 이거는 순공정가치. 팔지 않고 내가 사용한다면 그죠? 사용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의 장부는 얼마냐? 내 건물의 장부는 100원으로 할게요. 장부는 얼마? 100원. 이때 장부맥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뭐예요? 장부는 100원입니다. 그런데 자 보실까요? 지금 순공정가치는 얼마냐면 순공정가치는 장부는 100원이고요. 순공정가치는 50원입니다. 순공정가치 얼마라고요? 50원. 50원입니다. 50원이 너무 큰가요? 여기까지만. 50원 이거죠. 사용한다면 팔지 않고 사용한다면 사용가치는 50원이고요. 만약에 팔면 이거죠. 팔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0원. 그런데 팔지 않고 내가 사용한다면 사용가치가 얼마냐면 사용가치는 얼마냐? 80원이라고 할게요. 80원. 그러면 이때 회수 가능액은 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뭘로 하겠다? 큰 값으로 하겠다. 큰 놈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림 나왔나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뭐라고요? 큰 놈을 회수 가능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장부맥은 100원인데요. 지금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놈이 얼마죠? 8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20원만큼을 우리는 무슨 차손이라고 인식할까요?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얼마? 20원. 어때요? 그림 기가 막히죠?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그림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죠?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장부는 100원으로 픽스되어 있고요. 100원이고요. 그런데 회수한액은 순공정가치는 50원이고요. 사용가치는 80원이에요. 이쪽 뭐라고요? 큰 놈을 회수 가능액으로 합니다. 그럼 큰 놈이 얼마죠? 80원이니까 장부는 100원인데 회수 가능액은
회수 간액은 80원이니까 요 20원만큼만큼을 우리는 무슨 차손으로 얘기합니까? 손상 차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나요? 순공정가치라고 나왔죠. 앞에 뭐가 붙어요? 순자죠. 순, 첩보 띄고 항상 순공정가치는 자 보세요. 순공정가치는 뭐에서 몇 뺀 거죠?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것을 우리는 순공정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순공정가치는 뭐에서?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공정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접수됐나요? 예?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첩보 띄고. 공정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정가치가 10,000원인데 삥 뜯겼어. 1,000원. 그러면 순공정가치는 9,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면 손상차손 환입. 자, 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물에 빠진 차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환입, 가격이 올랐어요. 이것을 우리는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은 자, 거기 별이 뭐라고 했나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장부맥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장부맥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환입이 됐을 때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됐을 때는 손상차손 누계액을 줄여요. 차반에 뭘 줄인다? 손상차손 누계액을 없애버려요. 줄여버리고 손상차손 누계액을 줄여요. 그리고 뭘 잡느냐? 환입을 잡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손상차손 환입 뭐 잡으라고요? 손상차손 환입. 이때 손상차손 환입이 되면 땡큐 수익. 뭐요? 땡큐 수익 잡으면 돼요. 그래서 손상차손은 뭐가 될까요? 수익. 환입이 되면 뭐라고요? 땡큐 수익 잡으면 돼요. 땡큐 수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붕괴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붕괴를 좀 봐보세요. 자, 회복이 될 때는 손상차손 누계액을 줄여줘요. 손상차손 누계액을 줄여주고 대변에 손상차손 환입을 잡아요. 땡큐 수익. 이렇게 혹시 타 시험에 이렇게 환입됐을 때에 회계 처리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에 20회 때 기출 문제인데 볼까요? 우리 시험에 일단 풀어볼게요. 자, 한국은 X 1년도 말에 사용 중인 기계장치 대하여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자산 손상 징후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계장치의 출처여 손상차손. 맨 끝에 보니까 무엇을 물어봤느냐? 손상차손을 물어봤겠죠. 시험에 손상차손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느냐?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쭉 읽다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먼저 체크를 하세요. 손상차손이야. 너는 뭐예요? 비용이 되겠고요. 손상차손 환입은 뭐예요? 수익이 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쉽게 나오면 손상차손이 나올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 무엇이는 물어볼 것이다. 환입. 그러면 손상차손 환입은 그냥 암산으로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암산되잖아요. 자, 이 문제는 20회 때 기출문제인데 20초 만에 발라내야 되겠죠. 왜 쉬웠느냐면 감가상각 후에 장부맥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주어졌잖아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빼면 무슨 금액이 주어질까요? 장부금액이 픽스가 돼 있죠. 얼마? 22만 5천 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가능액만 찾으면 될까요? 회수 가능만 알면 되겠죠. 째려보세요. 사용가치는 13만 5천 원. 둘 중 큰 놈이에요.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놈을 회수 가능을 하는데 사용가치는 13만 5천 원,
어머머 공정가치는 15만 5천 원인데 째려보세요. 처분 부대원가가 5천 원 들어갔죠. 그러면 공정가치 15만 5천 원에서 처분 부대원가 5천 원 빼니까 순 공정가치는 얼마? 15만 원. 그러면 제일 큰 게 이건가요? 맞죠? 사용가치는 13만 5천 원. 순 공정가치는 15만 원. 답 나왔네요. 그러면 이때 손상차손은 얼마 될까요? 손상자산으로 인식할 비용 금액은 얼마? 7만 5천 원이 되겠죠. 됐어요? 이거 껌이죠? 쉬웠잖아요. 얘 주어졌고요. 이 회수가능 둘 중 큰 놈인데 순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15만 5천 원에서 그죠? 처분부대원가 5천 원 빼니까 회수가능액은 얼마? 큰 거 15만 원. 답은 7만 5천 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 2번에 가보면 우리 기출문제는 아니겠지만 요걸로 연습하겠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나요? 끝에 보면 손상차손 뭘 물어봤어요? 환입을 물어보죠. 여러분 환입을 물어보면 뭘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찌그러졌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X 2년도 말에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봤죠. 그죠? X 2년도 말. 그럼 박스 갑니다. 한국은 X년도 1일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기계장치를 50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0만 원 나누기 정해법으로 생각하니까 내용연수 몇 년? 5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5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X1년도, X2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좌표를 찍고 들어가야 되겠죠. 요 좌표와 요 좌표를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5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0만 원씩 같이 갑니까? 요 좌표 얼마? 40. 또 1년 지났어요. 요 좌표는 얼마? 30을 먼저 요 좌표를 찍어 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 좌표 40. 1년 지나 10만 원 했으니까 이 좌표는 3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X1년도 말에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있어 손상검사를 실시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순 공정가치는 40, 사용가치는 15. 둘 중 뭘로 한다고요? 큰 놈을 회수가능액으로 했죠. 그러면 순 공정가치는 20이니까 여기네요. 순 공정가치는 20. 큰 놈이에요. 오케이. 얼마죠? 20. 오케이. 그러면 나의 새로운 장부명은 얼마 될까요? 20이죠. 그러면 감가상각 스케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용연수가 몇 년 중에서 5년이죠. 5년 중에서 몇 년 지났나요? 2년 지났으니까 죄송합니다. 1년 지났나요? 1년. X 1년도 말에 손상이 일어났으니까 그죠? 2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X 1년도에 손상차손은 얼마 될까요? X 1년도 손상차손을 물어보면 손상 직전에 장부가 40인데요. 사용가치가 20이니까 X 2년도에 손상차손식할 금액은 얼마? 2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좌표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네. 그러면 X 2년도에 자 감가상각은 계속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잔여 내용연수는 몇 년 남았나요? 4년으로 N빵을 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4년 하면 얼마 생각할까요? 5만 원.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좌표 찾을 수 있나요? 이 좌표. 20만 원에서 5만 원 생각했으니까 얼마? X 2년도 말에 장부액은 얼마?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 됐나요? 20만 원 나누기 4년 하니까 5만 원 떨었으니까 15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회수 가능액이 얼마가 됐나요? X 2년도 말에 회수가능 40이니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회수 가능액이 됐네요. 회수 가능액은 얼마? 40. 그러면 답은 40이죠. 그러면 답은 15만 원에서 40만 원 됐으니까 그죠? 25만 원이 환입이냐? 아웃.
X죠. 이 손상차손 환입은 뭐가 있나요? 한도가 있겠죠. 한도가 얼마죠? 30이죠. 그죠?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회복됐을 때는 이 빨갱이 원래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하는 스케줄 라인이죠. 그죠? 그죠?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떨어왔다면 30이죠.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X2년도에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볼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X2년도에 손상차손 환입액은 얼마가 될까요? 15만 원이 30까지 올라갔으니까 환입액은 얼마? 15만 원. 다 배운 문제죠. 어때요? 그림 괜찮으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색깔별로 2번만 하시면 돼요. 하이! 이렇게 되겠죠. 50에 샀어요. 5년 N빵 40, 30 떨고요. 요 좌표 찾을 수 있나요? 40인데 회수가액이 20이니까 손상차손은 20이고요. 자, 좌표가 20만 원이 바뀌었죠. 그러면 감가상각이 이렇게 바뀌었죠. 20만 원 나누기 내역연수 4년 5만 원 떠니까 15만 원 회복됐어요. 40만 원으로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이 좌표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X1년도와 X2년도에 각각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은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